네, 이번 시간에는 타오바오의 내부에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이게 타오바오 내부에서 이제 마케팅을 잘 하면은 많은 성과를 올릴 수가 사실 있어요. 하지만 조금 예산이 많거나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타오바오 외부에서 트래픽을 타오바오 내부로 좀 끌어오는 그런 활동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쪽에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타오바오 외부에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만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이두 키워드 검색이고요. 두 번째는 위챗, 웨이신이죠. 웨이신의 공공 계정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웨이보, 특히 이제 시나 웨이보의 KOL. 이제 KOL은 키 오피니언 리더의 약자입니다. 그런 키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이라든지 1인 미디어 사이트에서 마케팅하는 방안.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두 키워드 검색인데요. 이거는 타오바오 내부의 직통차 키워드 검색과 아주 유사한 컨셉입니다. 바이두 사이트가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구글이랑 똑같죠. 구글 카피했죠. 바이두가 사실 검색 결과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도 뭐 바이두를 많이 써봤지만 뭐 최근에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바이두에 검색을 하면은 정말로 원하는 정보만 안 나오는 그런 광고 위주로 나오는 그런 검색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바이두가 우리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좀 잘 나간다는 검색이 갖고 있는 기능 그런 서비스는 다 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파워풀한 그런 검색으로 이제 등장했고 앞서 이제 첫 번째 머릿말에서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독보적이죠 바이두 검색.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바이두를 키게 되면 이런 이제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 뭐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TFR라 해가지고 뭐 SNS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사진 뭐 음악 뭐 등등 나눠져 있어요 캐테고리가. 뭐 눌러서 들어갈 수 있지만 첫 번째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검색을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식당 뭐 이렇게 식당하고 딱 치면 이제 검색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뭘 친 건가? 하여간 뭐 한국 식당을 내가 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딱 치면은 이렇게 요 앞에가 나오는 게 이제 광고 영역이 처음 나와요. 광고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광고 키워드를 이제 팔아서 나타난 광고다라고 해가지고 요 메인에 최대 8가지가 노출되고 그 위에 이제 SEM이라 해가지고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키워드에 가장 유사한 그런 자연 상태, 자연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되고요. 이건 이제 비광고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또 이렇게 최대 8개의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바이두 키워드 검색을 어떻게 저희가 잘 해서 요 뭐 첫 번째 페이지 아니면 뭐 다음 주 페이지 아니면 이 오른쪽에 이 광고를 노출시키냐가 이제 핵심적인 저희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바이두 키워드 광고 검색 죄송합니다. 바이두 키워드 이 광고는 이것도 이제 일단 중국에 이제 사이트 등록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바이두에 이제 가입을 해야 돼요. 키워드를 하려면은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일단 설명을 좀 생략하고 개념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타오바오 내에 이제 직통차처럼 이것도 최소 충전 금액이 10,000위안입니다. 그러니까 170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추가 충전 시 최소 충전 금액이 이제 3,000위 한 50만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CPC 방식입니다. 그 클릭을 해야 이제 그 돈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충전한 금액에서 그렇게 될 수 있고 한도 금액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난 그래서 나는 이번 달에 뭐 1,000만 원만 쓰겠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딱 해놓으면은 더 이상 이제 비용이 안 나가는 통제가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타겟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이라든지 특정 지역 세팅으로 해서 이 타겟 목표 고객군을 대상으로 해서 노출이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검색 그 키워드를 사가지고 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은 그 바이두 광고 관리 시스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탄 키워드에 대한 클릭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뭐 클릭을 했는지 또 전화를 했는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나 시스템이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뭐 어떤 기업은 한 3천만 원 정도 딱 먼저 집어넣고 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3천만 원 다 날아가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조금씩 해보면서 키워드 조정을 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키워드 조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첫 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데 아닌 건 뭐 저 뒤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그 키워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바이두의 그 광고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바이두의 그 키워드 광고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뭐 저기 일반 그 판매상에 전화해가지고 할 수 있지도 않아요. 전문 대행사를 통해서만 이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데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에서 그 바이두 검색을 대행해 주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에는 많이 있죠. 근데 보통 대부분 이제 중국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 대행사를 통해서만 그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키워드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문 대행사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그 7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키워드 검색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하겠죠. 광고주를 만나가 미팅을 해서 기대하는 광고 효과가 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품의 특성이 뭔지를 이제 그 같이 디스커션해서 이제 그 파악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 광고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 뭐 인지를 높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 트래픽을 뭐 타오바오로 끌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이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우리 제품에 맞는 타겟층이 과연 어디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그거에 맞춰서 공략하는 키워드가 뭐다. 그다음에 어떤 그 키워드가 뭐고 그리고 이 키워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냥 그 타오바오 홈페이지로 뭐 가는 것도 있겠지만 뭐 홍보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PR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이트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관련된 그 광고의 컨셉을 도출하고 컨셉에 맞도록 이제 전반적인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이 특정 시간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기획을 하고 키워드 설정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한 다음에 집행하고 손 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결과를 보고 트래픽 그 효과를 보고 하면서 조정을 하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결과 분석을 하고 이런 관계를 거쳐야 좀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행사 찾아가지고 일정 예상 금액을 주고 나중에 결과 받아보면은 제가 그 업계에 있을 때 보면은 상당히 실망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두가 효과는 있지만 그 좀 신경을 쓰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바이두 키워드 광고 집행할 시 좀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중국적인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어 브랜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를 뭐 중국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회사가 됐건 아니면은 제품의 브랜드가 됐건 간에 그 브랜드를 보통 중국 사람들이 영어로 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다 그러면은 브랜드를 중국 그 브랜드 명칭을 좀 하나 정해야 돼요. 근데
중국의 브랜드 명칭을 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발음대로 한국에서 이제 뭐 그 한국 브랜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락앤 락이다 그러면은 뭐 저기 중국어 장면을 뭐 락앤 락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이제 어떤 뜻을 따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롯데 같은 게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롯데는 이제 러티엔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도 롯데랑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 러티엔이라는 건 이제 매일매일 즐거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티엔 같은 그런 이제 이 중국어 브랜드 작업을 먼저 좀 해놔야 돼요. 결국 그게 해야 되지만 해야만이 이제 이 키워드 검색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 브랜드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브랜드 작업이 끝나면은 반드시 이제 상표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북경에 가면은 북경에 아마도 그 거의 한국 그 식당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식당이 이제 서라벌이라고 있어요. 서라벌이 있는데 그 중국어 브랜드명이 이제 그 샤라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그 특정 지에 갔더니 그 샤라보라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같은 그 서라벌 식당이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카피죠, 카피. 근데 그러면 서라벌 식당에서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못 해요. 항의하면 뭐 언제 법원 가서 뭐 소송하고 뭐 시간도 많이 걸고 돈도 많이 걸리니까 그냥 내버 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이런 쪽에 상당히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서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이 바이두 키워드 검색을 해서 그 한국 사이트를 열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서버 운영 시 검색 결과를 더 앞에 올려주는 그러니까 중국 바이두 이 검색 엔진이 먼저 당연히 중국 사이트부터 먼저 긁어 오겠죠. 그래서 서버를 중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한번 그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검색을 통해서 만약에 고객이 들어왔어요. 근데 고객이 들어왔으면 그냥 들어가고 뭐 물건을 사면 사는 거가 아니면 이렇게 이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그 검색을 해서 클릭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으면은 그 안에서 조그만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할인 쿠폰을 조금 주든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고객들의 최소한 전화번호라도 핸드폰 번호죠. 핸드폰 번호라도 우리가 받아서 향후에 그 고객 DB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혹은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아예 실시간 채팅 모듈을 심어놔요. 그래서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그 바이두 키워드 검색을 통해 들어왔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고객의 그 어떤 정보를 DB로 좀 계속 쌓아가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어떤 이벤트를 같이 엮으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검색어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비용을 집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리얼타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많은 이제 비용을 소모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바이두에서 내놓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쯔다하오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중국도 모바일 쪽 검색이 상당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특정한 그 키워드를 쓰는 경우에 아예 검색 결과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광고 사이트 저기 기업 안내하는 기업 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그 서비스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바이두 키워드 검색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위챗 공공 계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챗에 대한 활용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정말 위챗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서는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이나 오픈 마켓 사업이나 이 사업을 할 수 없죠. 거의 일상생활화 저희 카카오톡 이상으로 우리 카카오톡 이상으로 그 사용되기 때문에 이 위챗에 대한 그런 이해나 활용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위챗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방법 중에 이제 위챗 그 공공 계정이라고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에
있지만은 이제 개인이 하나의 그 계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하나의 그 계좌가 되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중국말로는 이제 웨이신 공정 빙타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2016년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2016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챗의 기업 공공 계정을 오픈한 게 약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한 2천만 개 이상 됐겠죠. 근데 이 웨이신 이 위챗 공공 계정 안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계정이 있어요. 근데 요 이제 기업 계정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기업 내부에서 기업 구성원들 간에 아니면 단체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제 업무상 필요해서 아니면은 뭐 필요해서 그 내부적으로 쓰는 그런 그 계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 관계가 없고 서비스 계정하고 이제 구독 계정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좀 그 나뉩니다. 근데 이 서비스 계정은 뭐냐면은 이거야말로 이제 상업 계정인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메시지도 보내고 고객 그 팔로워들 그 유입해 가지고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런 기업 홍보 활동에 적합한 그런 그 계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웨이신의 그 지불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물건도 제품 판매가 가능한 그런 계정입니다. 근데 구독 계정은 뭐냐면 이거는 뭐 일종의 그 신문이라 할까요? 잡지라 그럴까요? 정보만 그냥 쭉쭉 주고 마는 그런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이 웨이신 지불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구독 계정 통해 가지고 큰 기업들은 뭐 구독 계정 통해서 뭐 홍보도 하고 뭐 그러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비스 계정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계정, 구독 계정을 같이 하거나 뭐 이런 식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몇 가지 그 활용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공익과 관련된 그 위챗 공공 계정 활용 사례입니다. 이거는 공익이지만 아마 서비스 계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 뭐냐 하면은 일종의 그 경찰서에 있는 그 교통국의 그 위챗입니다. 여기 그 보시면은 그 자동차 관련된 업무를 이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면허증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 위반 같은 관련된 업무. 제가 이걸 왜 그 사례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거 많이 써서 좀 사례를 드리는 건데 그 중국에서는 그 교통 경찰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주로 도로에서는 주로 이제 다 카메라, 그 신호 위반이라든지 주차 위반이 카메라가 많은데 카메라에서 이제 주차 위반이나 아니면 신호 위반이나 뭐 차선 위반이 나오면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벌금 내라고. 그러면은 요 계정 가가지고 요 위챗이죠. 여기 가가지고 여기 누르면은 이제 위반을 얼마 했는지 그래 들어가면은 제 전화번호하고 이제 제 차 번호하고 이제 이미 다 이렇게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딱 보면은 너는 언제 어디서 뭐를 위반했고 뭐 어쩌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벌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차 위반은 200원이에요. 200원. 그러니까 한 3만 원 되겠죠. 여기서 바로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그 공익 쪽에서도 이 위챗 계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상업 계정이죠. 상업 계정 중에서도 뭐 호텔 예약, 호텔 이제 뭐 방 예약하는 그런 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트랑 거의 같은 컨셉이죠. 여기서 이제 뭐 방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지불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예 지불도 먼저 하고 여기도 뭐 직접 구매를 하는 방식이 있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 다 그 정보도 제공하고 판매도 하고 예약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불도 하는 그런 그 위챗 공공 계정이 활용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오바오에 우리 점포를 내신 분이라도 당연히 위챗 공공 계정을 오픈을 해서 여기서 그 이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차원의 그 또 하나의 그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랑 그 타오바오의 점포랑 또 링크를 시켜서 연결시켜도 되고 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 계정은 오픈이 그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구독 계정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닛산, 일본의 닛산이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제 똥풍이라는 그 중국의 자동차 그룹이랑 그 제휴해서 만드는 회사가 이제 똥풍 닛산인데요. 그 회사가 이제 그 뭐 10주년 감사제에 대해서 뭐 저기 일반 고객들하고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구독 계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큰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10주년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고객들한테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뭐 참여하고 이거 뭐 물건을 파는 그런 계정은 아니죠. 이런 구독 계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 위챗 공공 계정을 만약에 활용할 때 몇 가지 좀 주의 좀 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신화의 그 웨이보 블로그 개념을 잊어라라고 제가 적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구독 계정처럼 그냥 너무 좀 고상하게 정보만 제공하고 뭐 그래가지고는 이미 이 위챗 공공 계정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보의 홍수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정보만 제공하고 뭐 팔로워만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정말 컨텐츠가 뛰어나지 않고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운영하시려면 그냥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이 공공 계정 그렇게 운영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직접 고객을 유인을 해서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게 이제 우리 타오바오 내부의 매장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컨셉까지 이제 활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로워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저도 사실은 보면은 지금 그 다양한 공공 계정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보지도 않아요. 귀찮고.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스타벅스 이런 거 할인 쿠폰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죠.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에서 바로 이 팔로워가 되면은 밥 먹은 그 자리에서 20% 할인이 돼요. 이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팔로워를 모으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촉이나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 이 공공 계정 내에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팔로워의 인터액션이 필수입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면 안 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액션을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단순한 컨텐츠만 보내지 마라. 그다음에 자기 브랜드, 자기 제품의 본질을 잊지 마라. 이거는 내 제품에 맞는 그런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지 엉뚱한 거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안마, 이거 제 중국 얘기를 더 죄송한데 제가 안마 좀 바람마 하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안마 할인 쿠폰을 줘야 되는데 뭐 그거 대신에 뭐 엉뚱한 거를 뭐 준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제 본질과 좀 벗어나는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자기 브랜드 제품의 본질에 맞는 그런 인터액션이 관련된 이벤트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통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위챗 공공 계정에서만 하지 마시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타오바오의 내 점포 그다음에 뒤에 설명드린 블로그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해서 하나의 또 통합된 그런 흐름으로 이벤트가 이루어지거나 팔로워와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위챗 공공 계정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많이 되는 게 이제 웨이샹이에요. 웨이상이 뭐냐면 이거는 그 공공 계정 컨셉이 아니에요. 일반 개인이에요. 일반 개인도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파냐? 우리 카톡에 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그냥 뭐 그 신발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띄워가지고 사진을 보내줘요. 너 이거 어때? 신발 괜찮지? 너 살래?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친구가 괜찮은데 얼마야? 그러면 300원이야. 그러면 그래 살게. 그러면 어떻게 결제가 되냐 하면은 이거는 그 뭐 신용카드나 그게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치되는 그 홍바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돈을 이체하거나 이체 받는 그런 기능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원을 딱 보내주면은 이체 딱 하면 물건 보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외상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제품에 걸쳐서 뭐 중국에 뭐 차 많잖아요. 차 마시는 거, 마시는 차 관련된 그런 외상. 그다음에 뭐 그 명품 가짜 판매하는 그런 외상. 그래서 이런 외상들이 그냥 거의
그 광고 홍보 쓰레기처럼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상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 그 타오바오 외부 마케팅 하는데 이런 친구들을 활용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친구들은 그 신뢰도 떨어지고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 파타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웨이상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공 계정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마케팅하는 그런 컨셉이지 웨이상은 아니다 하는 그런 거를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위챗 공공 계정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웨이보 그 KOL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보는 사실은 그 방금 설명드린 그 위챗 공공 계정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은 웨이보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보라는 거는 미니 블로그에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해서 많은 기업이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나 웨이보가 이제 그 선두고요. 2008년 9월에 서비스를 개시했고 현재 뭐 이용자가 한 6억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나의 웨이보 저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웨이보 마케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웨이보 내에서 그 KOL, 그러니까 키 오피니언 리더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자사 제품을 마케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OL이라는 거는 그 각 영역 내에 최고 오피니언 리더가 있고 이들이 그 웨이보에서 자기의 의견을 올린다든지 하는 게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관련돼서 뭐 새로 나온 영화인데 그 KOL이 영화에 대해서 나쁜 평을 쓰거나 그러면 영화 흥행이 쉽지 않고 자동차 경쟁이 심하죠, 중국에서. 자동차 관련돼서 신차 발표를 했는데 신차에 대해서 뭐 좀 평가가 안 좋은 게 올라갔다, 뭐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대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웨이보 내에 이제 자사 브랜드의 블로그 계정에서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상당히 이제 컨텐츠도 계속 업로드 해야 되고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오픈한 것보다는 이런 KOL하고 이제 계약을 해요. 이 KOL도 사실 이제 돈 받으면 안 되는데 돈을 받고 이제 좋게 써주는 거죠. 좋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블로그를 오픈했다. 이 웨이보에 이제 어떤 브랜드를 오픈했다. 브랜드의 어떤 블로그 오픈했다. 그러면은 이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 신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결국 그러다 보면 이런 그 관리하는 그 운영 인력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 여기서 직접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정보에 대한 교류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규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로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몇몇 기업의 경우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아는 분이 중국에서 이제 성형외과 체인을 오픈한 적이 있어요. 그 성형외과 뭐 오픈할 때 기자들 몇 명 데리고 오고 이 신화 웨이보에서 이 성형 관련돼서 또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와요. 초청해가지고 거의 VIP처럼 대접을 해요. 항상 앞자리에 앉히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소개도 하고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은 이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특정 제품 무슨 성형외과 아니면 무슨 뭐 신차발표회도 많이 있어요. 신차발표회 제가 신차발표회 가면은 매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오고 제일 좋은 호텔에 묵고 그리고 실제로 오면 돈도 좀 주고 그런 사람들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신화 웨이보 가가지고 좋게 글을 써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처음 갔는데 조금 이 매체에 좀 주목도 받고 소비자에 좀 주목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기자들을 좀 초청할 수 있어요.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 뭐 장소 하나 빌려가지고 기자들 만약에 그 이 마스크팩을 새로 론칭했다 그러면은 마스크팩 관련된 그러니까 미용 관련된 기자들 몇 명 있습니다. 기자 초청한 다음에 그리고 마스크팩 관련돼서 그 KOL 뭐 몇 명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행사 해가지고 물론 행사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이 대우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를 하면서 관련돼서 뭐 조금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아니 무슨 그 거기서 그 뭐 논단이라 그러죠. 그 안에서 뭐 디스커션도 좀 하라 그러고 제품에 대해서 뭐 좀 뭐 품평회도 하고 그런 걸 간단한 동영상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1인 방송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KOL 이거 웨이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샤오미 같은 경우가 샤오미가 중국에서도 이제 거의 듣보잡 브랜드였었죠 처음에. 근데 이제 이 샤오미가 가장 좀 활발하게 그 초창기에 그 떴던 거는 여기 웨이보에다가 그 블로그를 잘 운영을 했어요. 근데 운영을 해서 어떻게 운영했냐면 웨이보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뭐 이벤트도 하고 뭐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제 샤오미를 쓴 고객들이 그 핸드폰에 대해서 샤오미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막 올리지 않습니까? 무슨 뭐 소프트웨어가 어쩌다, 뭐 하드웨어가 어쩌다 막 올리고 기능이 어쩌다 올리면요, 그거를 이 샤오미는 놀랍게도 거의 리얼타임으로 반영을 해요 제품에다가. 그 정도로 제품 개발에 대한 플렉서비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초반기에 그것 때문에 히트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샤오미가 이 웨이보를 통해서 마케팅에 성공을 했던 가장 큰 사례로 중국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 사례를 하나 든 건데요. 이 영화 관련돼서 이제 영화에 대한 뭐 평점이나 이거 뭐 당연하죠.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 영화 관련된 KOL을 활용해서 영화 관련된 좀 좋은 소개를 해달라 하는 그런 그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웨이보 첫 번째 이제 그 페이지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청바지 전문가예요. 청바지 전문가. 그래서 내가 청바지 팔고 싶다. 그럼 이런 사람 찾아야 되죠. 그래서 청바지 관련돼서 좋은 의견을 써주십사라고 이제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좋은 의견을 막 쓰고 뭐 하면은 이제 팔로들이 와가지고 관심을 갖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타오바오 외부 마케팅 중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좀 소개시켜드릴 내용이 뭐 앞에 이제 즈보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동영상하고는 1인 미디어 사이트를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방안입니다.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 플랫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왕홍 시장 규모가 이게 2017년 잘못 적었네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그 10조 원 정도 시장 규모라고 봅니다. 그리고 왕홍 수가 현재 중국에서 왕홍 좀 잘 나가는 왕홍이 한 10,000명 된다고 그러고요. 팔로워가 10억 명. 뭐 중국 인구 많으니까 다 팔로우죠. 물론 이제 중복된 숫자지만. 그리고 그 한국의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헤어 브랜드라 가지고 이제 리얼을 런칭을 했는데 이 왕홍 이 동영상 사이트에 왕홍 잘 나가는 왕홍 10명을 한국에 초빙해가지고 한방 뷰티 투어를 진행했어요. 이제 1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견학도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직접 이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웨이보하고 웨이신을 통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효과를 많이 본 그런 그 사례가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패션 분야 넘버원 왕홍은 이제 장따이라는 친구인데 팔로워가 이제 5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신제품을 만약에 출시하면은 이 친구가 하게 되면 2초마다 약 5,000점의 판매가 기록적인 그런 기록이죠. 그런 그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2017년인데 2017년 6월 그 쇼핑몰 생방송 시 그 2시간 만에 시청자가 40만 명이 그 신청을 했고
한국 돈으로 약 한 3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아주 좀 신화적인 존재고요. 현재 중국의 그 패션 분야 1등이지 1등 왕홍인의 장따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그 동영상이나 그 1인 미디어 사이트의 그 마케팅 진행 그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대상 상품에 대한 마케팅 컨셉을 뭐 설정을 해야 되겠죠. 뭐 우리 제품이니까 설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왕홍을 직접 컨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왕홍들이 왕홍 에이전시가 다 있거든요. 거기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컨셉을 결정한 다음에 왕홍 에이전시랑 컨택을 하면은 이 왕홍 에이전시에서 너네 예산 얼마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왕홍은 이 친구는 한 번 하는데 얼마고 이 친구는 얼마야? 팔로워가 얼마야? 그래서 쭉 그 리스트를 보내와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 친구는 좀 비싸고 요즘 싸고 해가지고 요 친구를 한번 뭐 얼마에 가격 깎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왕홍 선정하고 마케팅 예산을 이제 협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어떤 제품부터 소개하고 어떤 컨셉을 소개하고 어떤 강점을 부각시키고 뭐 등등 그런 준비를 하겠죠. 방송 준비를 한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어떤 사이트에 할 건지 뭐 타워버에 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 뭐 요쿠라든지 뭐 이런 데 할 건지 그런 사이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왕홍 에이전시에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죠. 어느 정도 예산을 써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 왕홍 그 마케팅 진행 절차인데 몇 가지 효율성에 대해서 최근에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 근데 특히 효과 대비해 가지고 이 VIP급 왕홍의 가치가 아주 거품이 좀 많다 하는 거고 사실은 저는 VIP급 왕홍은 그 한국의 중소기업은 사실은 사용도 못할 정도의 금액이 비싼 금액이거든요. 사실 뭐 너무 비싸가지고 그 활용도 못하는 건데 중급이나 뭐 중하급에도 너무 좀 거품이 많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특히 이 팔로우를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팔로우를 뭐 10,000명을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로워가 아닌 거죠. 그거는 팬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고 거짓으로 부풀리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왕홍이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컨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컨텐츠나 아니면 쓰는 말이나 이런 거에서 규제를 조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왕홍이 좀 많이 발전하다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논란 때문에 잠시 좀 뭐 주춤하거나 뭐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왕홍의 마케팅은 중국의 현재 이 온라인 마켓에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과연 비용이 얼마 들 거냐 왕홍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업계 이제 뭐 태핑하고 그동안 좀 활용해 봤던 그런 쪽하고 연락도 해보고 해서 좀 봤는데 이 팔로워가 200만 명 이상이 VIP급은 기본 5천만 원이 듭니다. 5천만 원부터 시작이죠. 너무 비싸죠. 표준은 팔로워 수가 한 50만 명 이상이면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최저 수준인 거고. 초급 30만 명 이상 정도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이것도 앞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저렴한 왕홍도 많이 있어요. 처음 이제 이 업계 처음 뛰어든 그런 왕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정말 방송을 잘한다 하는 거를 알려야 자기 돈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왕홍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왕홍들을 이런 진주를 좀 많이 좀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왕홍이 혼자 방송하는 게 아니라 뭐 개그식으로 두세 명이 하는 방식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이 뭐 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발품을 팔아서 이런 진주를 좀 찾아야 되는데 에이전시는 사실은 제가 좀 추천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비싸요 에이전시들은. 그래서 에이전시보다는 한국의 업체 중에서 그 에이전시 통하지 않고 직접 왕홍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좀 업체들이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해봤던 왕홍들 효과가 좀 저렴하겠죠. 그런 그
업체를 찾아서 직접 왕호가 접촉을 해서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거기 효과를 좀 보고 하면서 점점점 그 경험을 쌓아서 조금 더 그 높은 수준의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왕홍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타오바오 외부의 마케팅 그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타오바오에서 뭐 점포를 오픈해가지고 열심히 그 사이트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제품도 올리고 가격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타오바오 내부에서도 마케팅 열심히 하고 외부에서 마케팅 열심을 다 하고 이런 것이 참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결국은 좀 그 성공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의 이 오픈 마켓 타오바오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좀 충실하면서 좀 시간을 갖고 꾸준히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춘 가운데 여러 가지 타오바오 내부 마케팅, 외부 마케팅을 좀 통합해서 활용하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런 쪽으로 조언을 많이 받고 하셔서 하면은 반드시 그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